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런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 성공한다. 고생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밤을 새워 땀 흘리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온다. 이 말들은 분명 우리를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다. 하지만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에 부딪힌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고생만 하다 결국 가난하게 생을 마칠까? 한국의 1970에서 80년대 산업화 시기를 떠올려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들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계 앞에서 일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배었고 몸은 늘 피곤에 지쳐 있었다. 하지만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고생은 했지만 부자가 되지 못했다. 이것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베트남의 시골 농부, 인도의 노동자, 심지어 미국의 저임금 근로자들도 비슷한 현실에 놓여 있다. 똑같이 해가 뜨면 일어나 일하고 해가 지면 지쳐 쓰러져 잠들지만 그들의 통장은 늘 비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고생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생을 인생의 유일한 전략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교육과 문화의 영향이다. 전쟁과 가난을 경험한 세대는 고생을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신념으로 살아왔다. 부모 세대가 자식에게 물려준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 바로 고생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였다. 둘째, 즉각적인 보상 체계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면 당장은 월급이 들어온다. 땀을 흘린 만큼 결과가 눈앞에 보이니 사람들은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인 착각일 뿐 장기적으로는 부와 연결되지 않는다. 셋째, 두려움과 안전지향이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거나 창의적인 도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면 단순히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는 것은 안전하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성공보다 확실한 고생을 택한다. 그렇다면 왜 고생만 하다가는 결국 망하는 걸까? 첫째, 고생은 곧 시간과 체력을 소모하는 일이다. 하지만 인간의 시간과 체력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많이 일해도 하루는 24시간뿐이고 몸은 언젠가 지쳐버린다. 즉, 고생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는 전략이다. 둘째, 고생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 잘못된 길 위에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날로그 산업에만 집착한 사람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방향이 틀리면 고생은 오히려 실패를 앞당긴다. 셋째, 고생은 곧 기회비용을 잃게 만든다. 하루 12시간을 노동에 쏟아붓는 동안 그 사람은 배움, 네트워크,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시간을 잃는다. 결국 고생만 남고 성장은 사라진다. 반대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보자. 그들은 단순히 고생하지 않는다.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 가치 있는 곳에 에너지를 쏟는다. 단순히 땀 흘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고 전략을 세운다. 그리고 고생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는다. 이 차이가 바로 부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정주영은 평생 엄청난 고생을 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생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고생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그렇다. 문제는 고생이 아니다. 고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국 사회에서 고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힘든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미덕, 삶의 태도, 심지어는 성공의 공식처럼 여겨져 왔다.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땅에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몸과 노동력뿐이었다. 돈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다.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고생이었다.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까지 논밭에서 일하고 어머니가 새끼줄을 꼬거나 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려갔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학교 대신 공장에 들어가 기계 앞에 서야 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고생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가 바뀌어도 이 믿음이 여전히 절대적인 진리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 세대의 삶의 공식이 자식 세대에게도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자.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주말도 없이 택배를 나르는 기사님,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건설 노동자, 이들은 분명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부자가 되는 대신 점점 더 지치고 건강을 잃는다. 고생의 총량과 부의 크기는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 실제로 한국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장 오래 일하는 직업군일수록 평균 임금은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다. 많이 일한다는 사실이 곧 많이 번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고생을 붙잡고 놓지 못할까? 눈앞에 땀방울 곧 결과라는 환상. 사람은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한다. 고생하면 몸은 힘들지만 그만큼 돈이 들어온다. 당장의 월급이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장기적으로 부를 쌓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안전한 선택이라는 위안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은 두렵다. 창업, 투자, 자기개발은 불확실성과 위험을 동반한다. 하지만 그냥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는 것은 최소한 안전하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성공보다 확실한 고생을 택한다. 문화적 미덕으로 포장된 고생한국에서는 고생한다는 말 자체가 칭찬이다. 고생이 많다는 말 속에는 존중과 위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안한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결국 더 좋은 나를 위해서일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고생은 종종 삶을 잠식하는 덫이 되기도 한다. 고생이 반드시 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향 없는 고생은 위험하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필름 카메라 산업의 황금기를 보자. 당시 수많은 회사들이 밤낮 없이 더 좋은 필름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공장을 돌렸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이 찾아오자 그 고생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방향을 잃은 고생은 오히려 몰락을 앞당긴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성실하게 한 회사에 몸 바쳐도 시대가 변해 업계 자체가 사라지면 남는 것은 허무뿐이다. 고생의 또 다른 문제는 기회비용을 앗아간다는 것이다. 하루 12시간 노동에 매달린 사람은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시간이 없다. 생계를 위해 고된 일을 반복하는 사람은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다. 결국 고생은 생존에는 도움이 되지만 성장에는 장애물이 된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를 만든다. 그렇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그들의 고생은 목표와 전략이 있는 고생이었다.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고생했다. 무엇보다 배움과 기회를 향한 고생이었다. 예컨대 젊은 시절 정주영은 가난했지만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면서도 늘 이 경험이 나를 어디로 데려다 줄까를 고민했다. 같은 고생이지만 단순한 생계의 반복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것이다. 이제 독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지금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가? 이 고생이 단순히 몸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투자인가? 내가 하는 고생이 1년 뒤, 5년 뒤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막연하다면 그 고생은 아마 헛된 소모일 가능성이 크다. 고생은 인생의 필수 요소다. 하지만 고생만으로는 부족하다.
방향 없는 고생은 삶을 지치게 하고 결국 실패로 이어진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고생의 총량이 아니라 고생의 질과 방향이다. 같은 시간을 써도 어떤 사람은 미래의 기반을 닦고 어떤 사람은 오늘을 겨우 연명한다. 고생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고생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정주영 1915에서 2001은 강원도 통천의 한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그는 늘 배고픔에 시달렸다. 집안은 늘 비대 쫓겼고 그는 고생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들보다 더 잘 알았다. 그는 중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다. 대신 논밭에서 일하거나 아버지를 도와 땔감을 나르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고생에 머물지 않았다.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내 인생을 바꾸고 싶다. 이 고생을 발판으로 삼겠다. 17세가 되던 해, 그는 아버지 몰래 집을 나와 원산으로 향했다. 단돈 몇 원밖에 없었지만 그는 서울로 가면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인부, 심부름꾼, 막노동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누구보다 고생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배움의 기회를 찾았다. 예를 들어 쌀가게 점원으로 일할 때 그는 단순히 쌀을 나르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주인이 어떻게 손님을 대하고 어떻게 장부를 기록하는지, 어떻게 신용을 쌓는지를 눈여겨보았다. 똑같은 고생이라도 그는 그 안에서 성공의 기술을 배우는 눈을 키웠다. 정주영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를 만난 것은 자동차와 관련된 일이었다. 1937년 그는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소에 취직한다. 당시 자동차는 매우 귀한 물건이었고 정비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했다. 그러나 단순히 힘든 노동자로 남지 않았다. 엔진을 분해하며 원리를 이해하려 했었다. 고객이 어떤 불편을 호소하는지 귀 기울였다. 앞으로 자동차가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했다. 이때의 고생이 훗날 현대자동차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는 씨앗이 된 것이다. 정주영의 가장 큰 특징은 고생을 단순히 시간과 체력의 소모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고생이 나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내가 지금 잃는 것은 무엇이고 얻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은 하루 풍선만 보고 움직였지만 정주영은 경험, 기술, 신뢰, 인간관계를 얻으려 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그의 고생은 남다른 결실을 맺었다. 결국 고생은 그가 가진 유일한 자본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 1946년 해방 직후 한국은 가난했고 사회는 혼란스러웠다. 누구도 기업을 세우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주영은 이때를 기회로 보았다. 그는 작은 자동차 수리 공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별표 현대 별표라고 붙였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무슨 사업이냐고 비웃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해보면 길이 보인다. 그는 공장을 키우고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지만 그는 항상 고생은 나를 단련시킨다는 태도로 맞섰다. 정주영의 고생이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힘으로 발휘된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 바로 현대조선소 건설이다. 1970년대 그는 울산의 황무지에 세계 최대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한국은 제대로 된 배 한 척 만들 기술도 없었는데 세계 언론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조차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정주영은 영국 조선회사와의 계약을 따냈다. 그리고 울산의 모래밭에 곧장 삽을 들이댔다. 현장은 그야말로 고생의 연속이었다. 경험 부족, 장비 부족,
인력 부족, 모든 게 부족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고생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고생을 기회로 삼으면 기적이 된다. 그리고 결국 현대조선소는 세계 1위에 올랐다. 정주영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은 명확하다. 고생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똑같은 고생이라도 어떤 이는 실패하고 어떤 이는 성공한다. 고생의 질과 방향이 다르다. 정주영은 고생을 단순히 몸으로만 하지 않았다. 늘 배움과 기회를 함께 얻으려 했다.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피하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고생 속으로 뛰어들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미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고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오늘날 우리는 정주영이 살던 시대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생을 피하지 말되 맹목적인 고생에 매달리지 말라. 늘 이 고생이 나에게 무엇을 남기는가를 자문하라. 눈앞의 고생을 미래의 자산으로 전환하라.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결국 한국 경제사를 바꾼 인물이 되었다. 그의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고생은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차이는 오직 태도에 있다. 21세기의 세상은 과거와 다르다. 정주영이 살던 시절, 고생은 일종의 자산이었다. 몸으로 부딪히고 밤새워 일하면 분명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르다. 기술 발전이 눈부시게 빠르다.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가 인간의 단순 노동을 대체한다. 글로벌 경쟁이 심해져 단순히 열심히만 해서는 생존하기 어렵다. 이제는 고생의 양이 아니라 고생의 질과 방향이 성패를 좌우한다.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고생을 한다. 전략적 고생 단순히 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는 데 시간을 쓴다. 힘든 프로젝트를 자청해 경험을 쌓는다. 실패의 고생조차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 가치를 만드는 고생 단순히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1시간에 1만 원의 노동이 아니라 아이디어 하나로 수억 원의 가치를 만드는 방식이다. 네트워크와 관계 속의 고생.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하기보다 협력하고 소통하며 시너지를 만든다. 인간관계 속에서 얻는 기회가 단순한 노동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 정리하자면 오늘날의 성공 공식은 고생, 노력, 전략, 방향, 가치 창출, 결과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부로 이어진다. 예전에는 고생 노동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고생 자기 성장이어야 한다. 책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는 것도 고생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느라 밤을 새우는 것도 고생이다. 인간관계에서 부딪히고 상처받으면서 배우는 것도 고생이다. 중요한 것은 이 고생이 단순히 몸을 갈아 넣는 소모적 고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적 고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고생을 전략으로 바꾸려면 다음 5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배움에 투자하라. 단순 노동에 매몰되지 말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데 고생하라. 영어, 코딩, 데이터 분석, 창의적 글쓰기 등 미래 자산이 될 기술에 시간을 쓰라. 가치를 측정하라.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라. 이 일은 나를 어디로 데려다 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늘 던져라. 관계 속에서 성장하라. 혼자만의 고생은 한계가 있다. 사람을 만나고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데 시간을 써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는 고생을 낳는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얻는 교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다. 정주영처럼 안 된다는 말을 거부하고 부딪혀보라. 시간을 주도하라. 고생은 시간을 갈아 넣는 것이 아니다. 시간을 주도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부의 비밀이다. 정주영이 보여준 철학은 지금도 유효하다. 다만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시대에 맞게 변형해야 한다. 그는 몸으로 고생하며 길을 열었지만 우리는 지식과 기술로 고생해야 한다. 그는 황무지에서 조선소를 세웠지만 우리는 디지털 황무지에서 새로운 산업을 세워야 한다. 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올바른 고생을 선택하라 라고 배워야 한다. 결국 교훈은 같다. 고생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에서 고생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고생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반복이라면 결국 우리는 지치고 무너질 뿐이다. 반대로 고생을 성장과 배움, 기회로 바꾼다면 그것은 인생을 자유롭게 만드는 자산이 된다. 정주영은 말했다. 고생한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반드시 고생을 거쳐왔다. 이 말 속에 답이 있다. 고생은 성공의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러나 고생은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다만 어떤 고생을 선택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제 우리의 몫은 분명하다. 고생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고생을 다스리고 활용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인생에서 고생은 피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그 고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남긴 조언처럼 고생이 곧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고생을 거쳐왔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가 올바른 방향의 고생을 선택하고 그 고생을 통해 더 큰 자유와 부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인생을 변화시키는 명언과 성공의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장해 나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은 통찰과 용기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